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송을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이 이란 왜 때리려고 했는가 이 목표를 좀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건 내일 올리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휴전 구라, 누군가는 1조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만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 다른 계좌로 분산해서 또 돈을 번 놈들이 있겠죠. 쪽팔림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돈, 이건 영원하죠. 이라크, 미국, 이스라엘의 사실상 선전포고였다. 공격적인 선전포고가 아니고 방어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때리겠다. 미국 리버럴,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경항모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미국의 강습 상륙함은 전투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자, 기본적으로 화물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동력도 없고 변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미사일 공격이 있으면은 빠르게 이제 회피한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미국 항모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제 경항모 이즈모급이죠. 물론 이제 원자력 엔진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게스터빈 4개의 이제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동력이 있습니다. 4개의 강력한 변침에서 회피하고 급변침도 가능하다. 이중타 선제 안정기.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배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격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은 좀 되는데, 미국의 강습 상륙함은 글자 그대로 수송선입니다. 이대로 이란에 접근하면은 두들겨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가야 되죠. 저는 이 미 해병대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은 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금 레바논을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참 특이합니다. 가자 때릴 때도 병원부터 먼저 때립니다. 자, 지금 테란에도 정밀 유도 미사일 비싸죠. 이거를 병원에 던집니다. 병원에는 군사시설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있죠. 왜 병원을 공격할까? 그리고 레바논에도 무려 100여 개의 의료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내에도 100여 개, 큰 병원도 있고 조그마한 클리닉도 있죠. 왜 이렇게 이 치료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자, 이제 사상자 많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자, 좀,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가. 정말 지금까지 이 전쟁 역사에서 이런 짓을 한 집단이 있는가.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밑에 글 쓴 사람도 이 미국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비난하죠. 그리고 하레츠닷컴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자,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도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네타냐후를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거의 60% 이상은 당장 이제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리쿠당과 연합하는 세력들, 좀 이제 광신도 이제 시오니스트 세력이죠. 이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절묘하게 이제 과반석을 장악하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끌어내려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이란에서 이제 미사일 프로젝트 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런 부시넬. 자, 이 몇 년 전입니다. 이제 가자에서 엄청난 일이 터질 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스스로 몸에 이제 기름을 끼얹고 스스로 이제 분신한 미국의 젊은이 병사입니다. 현역 군인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거 다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X에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자, 이 부시넬 이름을 이제 딴 이제 미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첼 코리는 2000년대 초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이 워싱턴주에 이제 밑에 보면 올림피아, 여기에 이제 이 여성인데 이제 한 21살 정도 됩니다. 이 가자에 가서 이제 가자 정착민들 이제 막 땅을 빼앗고 집을 짓고 이런 데 반대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편에서 몰고 온 이제 불도저에 깔려 죽었습니다. 레이첼 코리,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레이첼 코리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첼 코리가 사망한 날을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은 팬케이크 데이라고 부릅니다. 불도저가 지나가니까 좀 납작하게 되죠. 정말 이 믿을 수가 없는 끔찍스러운 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첼 코리가 사망한 날만 되면은 집에서 이제 팬케이크 부쳐 먹고 납작하게 이제 팬케이크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 올리고 조롱을 하고. 자, 미국도 이제 이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다 망가겠죠. 자, 그런데 이란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미사일을 딱 이제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네가 먼저 이제 한 이란 때리자 그 이야기했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헤그세스, 네가 먼저 때리자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제 주인은 물지 않습니다. 자, 네타냐후가 먼저 이야기했다. 혹은 뭐 펄싱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많이 댄 사람들 있죠. 미리암 애들슨 뭐 부인이죠. 그리고 그 남편도 사실은 많이 돈을 댔습니다. 자, 이들 주이시 자금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름을 불지 않고 당신이 먼저 때리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부하 헤그세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들 구라 휴전한다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유가가 급락하고 증시는 이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선물 매도죠. 유가 선물. 자, 그리고 무려 5억 8천만 달러. 하나로는 1조에 가깝습니다. 1조 원의 돈을 한 큐에 벌었습니다. 한 큐에. 불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야기 하기 15분 전입니다. 누굴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를 하는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이겠죠. 제가 이제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죠.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만일까요? 글쎄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유 선물 시장입니다. 이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시장 규모, 주가 지수가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서 뭐 콜옵션 사고 이런 사람들 잔뜩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 이 관세 전쟁할 때도 중국에 때렸다가 갑자기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고 이때 막내 아들이 뭘 사고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정말 뭐 믿기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15분 전에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 5억 8천만 달러 수익은 아니군요. 어쩐지 너무 크더라. 자, 이 정도 이제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래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10%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유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주가지수 선물 다른 곳에서 그리고 뭐 외환 시장 이런 데서도 재미를 봤을 겁니다. 이쪽이 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누가 뭘 샀는지 외환 시장이 뭐 사실은 유동성이 제일 풍부하죠. 국채도 그렇고 선물 이제 주가지수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뭐 콜 사고 풋 사고 풀 팔고 이랬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뭐 지금 믿기 힘든 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이런 것을 한 거, 이거는 이미 뭐 다 드러났습니다. 이번 건은 좀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되죠. 이번 건은 이제 가족이 연루가 되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무려 47년 동안 제재를 받았다. 자,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하고 뭐 사실상 이 제재를 가한 거죠. 전 세계에. 자, 이란의 제재를 3주 동안 겪었는데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풍자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전 관련돼서 미국의 주류 언론이 뉘앙스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TV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지만은 이 내러티브가 좀 변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해병대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오지마를 떠올리는 거죠. 이오지마 때 엄청난 참상이 있었다. 뭐 수천 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미국 국민들은 무슨 일이야? 가가지고 뭐 상륙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팍스TV조차 이오지마랑 뭐 하르그섬 상륙한다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 수천 명이 죽었다. 이런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다. 뭐 선박 안에는 군인과 그리고 이제 이들은 경무장 보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병참 이 정도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방송이 나가고 미국 국민들은 이제 큰 불안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 전쟁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미국 국민도 이오지마 때 수천 명이 죽어서 한 번에 자 이제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 미국 대사 일단 이 아틀란틱 카운슬입니다. 이것은 뭐 이 민주당과 좀 가깝고 글로벌리스트랑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세력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사가 생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이 이미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지금 이제 패배한 전쟁이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 대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친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짐 매티스 장군, 자 이제 해병대 사령관 출신으로 그리고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었습니다.
이 양반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막 글로벌리스트랑 연계된 세력들 이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입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명 비난하고 있죠. 실질적인 계획 없이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조건 항복과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망상적인 헛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15,000개 목표물. 이제 과거에 스칼리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걸프전 때입니다. 자기가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하면은 어떤 군사시설을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상황, 그 피해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빌딩 때렸다, 못 때렸다 이러면 쭉 적어 놓죠. 그리고 걸프전이 끝나고 이제 사담 후세인은 미국에 굴복해서 이 무기 사찰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무기나 뭐 핵무기 이런 거 만들지 않냐 이렇게 다 공개했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스칼리르는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공격했던 목표물 여기에 피해가 어떤가 이거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건물은 텅 비어 있고 왜냐하면 건물에 있을 리가 없죠. 이라크군은 다 도망가서 이제 벙커에 딱 숨어 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괴한 장비는 전부 폐장비다. 이런 것을 짐 매티스 장군도 잘 알고 있죠. 계획 없이 이런 공격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라크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짧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라크에 이제 군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보군이 있고 그 다음에 PMF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전투는 PMF가 합니다. 자, 이 PMF는 시아파 민병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왜 PMF 그리고 정보군을 따로 만들었을까? 이들은 한 몸통입니다. 이 PMF는 이 ISIS를 타격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때 이 민병대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PMF 안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오고 온갖 이제 시아파 전사들이 왔습니다. 예멘에도 오고. 자, 그래서 강력한 이제 전초부대로서 이렇게 ISIS랑 맞서 싸웠죠. 자, 그리고 이제 ISIS를 격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MF란 조직을 그대로 두고 이제 정부군은 아무래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 정권도 그렇고 그리고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이 고스란히 미국의 이제 뉴욕 연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예산을 타쓰는데 지금도 한 100몇십억 불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은 미국이 이제 그것을 압류해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며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MF가 계속 미군 기지 드론 날리고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쿠르드 민병대, 쿠르드 이제 반군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이란으로 침공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르빌도 때리고 이렇게 쭉 때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은 나가면서 좀 이제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사실 PMF랑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바르 지역이 이제 PMF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ISIS를 상대하는 이제 가장 전초부대죠. 이 사령관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중폭격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의 좀 이제 사령관이 있으면 밑에 이제 고급 장교들이 있죠. 이들도 함께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민동원군에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라크 정부군이 다이렉트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과 싸운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민동원군 PMF는 전초부대죠. 이들에게 마음대로 싸워도 좋다. 그전에는 이들을 좀 제어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고삐를 푸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라크 국경 쪽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때리겠다. 선전포고는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주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 전투기, 이스라엘 전투기가 자유롭게 이라크 영공을 날아가서 그 다음에 이란의 폭격을 미사일을 쏘고 이런 짓을 쭉 해왔죠.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이란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의 실존적인 운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라크의 총리가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라크 내 주권을 무시하고 PMF 사령관, 안바르 사령관을 제거했다. 자, 이 이라크 정부나 이제 PMF는 사실상 한 통속입니다. 이 시아파 정권에서 그냥 이제 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대로 이 PMF를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란, 예멘에서 온 전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아파 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넘어오면은 무조건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단절을 각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석유를 판매할 때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이제 거치지 않겠다. 그냥 뭐 중국에 바로 석유를 팔 수도 있다.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라크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것은 자, 이제 지금 전쟁, 이란과 이제 뭐 미국 간의 전쟁이 있는데
누가 블리딩 칩인가,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 칩인가, 뭐 도박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자, 누가 이제 지고 있냐, 누가 이기고 있냐.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을 보니까 이제 승패가 뭐 어느 정도 보인다. 그래서 이기는 쪽에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대담한 상상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라크 주권에 대한 이제 주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제 군사작전을 이라크 영공에서 하고 그리고 이라크 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미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이란이 지금 강력하게 싸우는데 여기에 이제 이 버프를 받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에르빌 지역 이쪽은 지금 이 쿠르드 이제 자치구입니다. 이라크 북쪽. 자, 그리고 이 동쿠르디스탄 이건 이제 이란 내 영토인데 여기도 이제 자치권이 있습니다. 뭐 이라크 정도로 이제 강한 자치권 아닙니다만 여기 이제 이 쿠르드 반군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동쿠르디스탄이 없습니다. 이라크 내 이라크 북부 지역 이쪽 산악지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빌을 통해서 군수 물자 이런 것을 받죠. 그리고 이쪽 이제 왼쪽 서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안바르 사막인데 이쪽에 안바르 계곡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사이로 이렇게 쭉 파여진 이제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 ISIS가 있습니다. 원래 한 18,000 정도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또 풀려난 사람들 해서 뭐 한 3만 정도 되지 않겠나 25,000에서 3만.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알탐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라크 PMF가 이쪽을 때리려고 가면은 늘 이제 미국 공군기가 나타나서 PMF 앞에다가 이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이 군인들 머리 위에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용병으로서 쓰려고. 자, 그런데 드디어 이들을 쓸 때가 온 겁니다. 쿠르드랑 연결을 할 것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쉽진 않죠. 자, 그렇다면은 이 ISIS만을 이용해서도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한 3만 정도 된다면은 자 이제 바그다드 쪽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바르에서 바그다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강도 좀 있고 호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10년, 11년 ISIS가 준동했을 때 이 바그다드가 함락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밀고 내려죠. 이 안바르 쪽에 미군이 이제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서 알 바그다드니 뭐 이런 애들 교육시켜서 뭐 CIA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 바그다디는 전 세계에서 이 무슬림 전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강간권을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성인 남성을 해치면은 부인이나 딸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그래서 ISIS가 이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민가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부인과 딸을 납치해가고 바로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 강간권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이제 성의 굶주린 이 무슬림 전사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해라 뭐 이지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더 이상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바그다드를 거의 뭐 함락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있는 한 3만 명 이들은 이제 시리아에 있는 HTS 이들은 주로 이제 투르크족 이 투르크 전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이라크 내에 있는 애들은 과거 이제 사담 후세인 잔당들, 바트단 잔당들이 아직 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라크의 실존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라크 정부가 냄새를 맡은 거죠. 즉, 이들에게 미군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 무기를 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에르빌로 가가지고 쿠르드족과 조인한다. 사실 이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 역시 ISIS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IS가 가장 많이 잡아 죽인 집단이 또 쿠르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은데 이 단독으로 움직여도 상당한 병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어떤 장비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라크 실존적인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바로 이들을 저지하는 안바르 사령관 여기 이제 이 PMF의 ISIS 이 대응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이 뜻은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을 하면서 길을 트는 거죠. ISIS가 바그다드 쪽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폭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이라크 정부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비하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뭐 시아파, 친시아파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라크 자체의 이제 생존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이라크 내에서 이제 ISIS와 그리고 이라크군 PMF 사이의 교전은 쭉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자, 이라크 군이 아이시스 장교를 잡았다. 뭐 안바르 사막 여기 나오죠. 안바르에서 매복하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는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자세히 이제 기사로 올라오고 있고. 자, 그리고 전쟁이 터지기 뭐 한 달 전입니다. 자, 한 달 전에도 보면은 아이시스 셀을 파괴하고 있다. 안바르 사막. 자, 이 안바르. 이것은 이라크의 실존적인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거죠. 바그다드랑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쿠웨이트인데, 자, 쿠웨이트에서 지금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라크가 사실상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쿠웨이트 땅 안에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죠. 그래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사람들 도망가고, 또 이제 쿠웨이트에 많은 이라크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또 이제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이제 이라크 내로 도망가고, 이런 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군인들 지상군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상군들 병력들이 쪼고죠. 이 지상군이 움직이는 것은 이 쓰나미와 같습니다. 파도처럼 오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해군 공군으로 머리 위에 떨어뜨려도 이 지상군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전이 터진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제 큰일이죠. 자, 이라크는 많은 지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싸우게 되면 바로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이 최전선이 될 수가 있죠. 자, 지금 뭐 대혼란 상황인데 저도 정확한 실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